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 보신다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평가원 시험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한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인데, 일단 이번 평가원 시험 자체를 보면 이 전체의 저희 학원 자체의 정답률을 보면 약 한 76%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76%를 자세히 봤을 때 이 4월달 교육청을 쳤던 것도 한 70, 한 6, 7 정도 되거든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4월 교육청 시험은 좀 약간 약하게 느꼈다 이거죠.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6평도 실제로 세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보면 이 정답률하고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정답률보다는 평균이 조금은 떨어지는 감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번부터 한 16번대까지의 정답률을 보면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 말 자체는 뭐냐, 1번부터 한 16번까지 문제가 상당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17번부터가 이제 뭔가 좀 약간 버벅버벅 끓임들이나 좀 약간의 막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6평의 전체적인 어떤 모양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한 개는, 뭐 17번, 18번, 19번, 20번도 뭐 그렇게 한 방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씩 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 근데 2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21번은 만약에 손을 대기만 냈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손만 띵 대고 있고 이건 아니겠죠. 실제로 좀 풀려고 조금 했더라면 충분히 풀만한 형태의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21번이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압박감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제 보는 순간 피해버리니까, 실제로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를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과정 내에서 할만했네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좀 약간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 좀 특이한 점은 21번이 좀 약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주관식을 좀 가다가, 다음에 주관식 쪽에 한 두세 개가 조금 사람을 좀 귀찮게 만들었다가 29번, 30번이 나왔는데, 29번은 작년에 수능에서 냈던 29번과 형태가 비슷한 어떤 벡터와 어떤 하나의 영역, 이런 쪽에 문제가 나왔었고, 30번은 보는 순간 되게 하기 싫게 생겼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 내에서 보면 좀 간단했던, 좀 단순함이 좀 묻어있는, 그래서 실제로 21번과 30번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했더라면 할만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들 이 세 가지 21번과 29번, 30번을 풀기 위해서 앞쪽에 나온 문제들을 무난하게 풀어야지만이 그 녀석들에 대한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쪽 부분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아마 실제로 수능을 갔을 때도 아마 이 정도 난이도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작년은 아닌 것 같고 작년부터 봤을 때 21, 29, 30이 막 예전처럼 정말 강하게 보는 순간 막 빛을 발해가지고 아이고 막 눈부실 정도의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압박감은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 문제가 아닌 나머지 문제들, 뭐 18, 19, 20이라든지 27, 28 정도의 문제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센 감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6월 평가 문제를 약간 풀어볼 생각이에요. 풀어볼 생각인데, 아마 지금쯤이면 엄청난 피드백이 다 돼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간은 좀 약간의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모든 문제는 풀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정답률이 조금 낮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뭐 21, 29, 30만 푸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문제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예 마음을 막 너무 급하게 적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 지나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시험이라는 것이 점수를 잘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은 건 맞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 정말 나쁘죠. 하지만 평가원 시험을 가지고 절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원 시험은 어차피 평가원 시험인 거고, 본인이 이번 시험을 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은 당황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킹을 하시면 좋겠고, 범위가 좁다 보니까 확률하고 경우수 파트의 문제가 조금 많았고 헤아림이 좀 많다 보니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9월 평가만 가더라도 통계가 다시 치고 들어올 것이고 그들의 양은 조금 줄어든다는 약간의 안도감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은 다는 못 풀겠고 몇 가지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1번입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인데 이 문제 정답률이 57.1%입니다. 그게 앞쪽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경우에 정답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벡터 문제였어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하고 B가 있고 직선 X = 1 위에 점 P 1,A가 있다. 점 Q가 중심각이 크기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인 OAB하고 호AB로 움직이는 호AB로 움직일 때 OP 더하기 OQ의 최대값을 FA라고 하자. A 값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걔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들의 곱을 구하라. 자, Q라는 놈이 하나 움직이고 있고 OP도 움직입니다. 이번 이 평면 벡터들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작년의 기조를 좀 다른 건지 뭔가 특정한 점을 갖다 놓기보다는 움직이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뒤쪽에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쪽에 P가 있고 이쪽에 Q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점 좌표를 하면 1,A, 다음에 이 점 좌표는 그냥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OP 벡터에다가 자 플러스만 하면 OQ 벡터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의 크기가 A의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 녀석의 크기를 FA라고 했을 경우에 이 녀석의 뭐가 최대값이 5가 되게 하는 A 값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 중에 한 개죠. 아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당황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서 풀 것인가 그렇게 하자니 둘 다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OQ라는 놈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 OP라는 놈 보니까 이만큼에다 이만큼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 이때 A 값이라는 놈 자체는 음수되지만 위로도 가겠죠. 그러면 벡터의 변인을 좀 써가지고 움직여 볼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1번 풀이. 1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아내시고 이만큼 돼 있는데 자 이쪽에 잡아내시고 난 다음에 이쪽에 지금 P가 움직이잖아요. OP에다가 OQ를 더한 거니까 OQ라는 놈 자체는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고 호의 원이죠. 원이 어차피 4분의 1 정도 되니까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동시킨다는 기분. 이 녀석의 뭐만큼? 변이만큼 이동시켜가지고 문제를 해석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 A가 제로인 상태죠.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쪽이 어차피 3이 될 것이고 이쪽이 어차피 3이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A가 제로일 때는 여기가 P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이때 OP 더하기 그 다음 뭐죠? OQ 나왔으니까 이래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끝내는 여기서 이까지 거리에 대해서 물어본 것 중에 한 개겠죠. 근데 최대값이 5가 된다 그랬는데 자 이쪽에서 아무리 거리를 재봐도 이쪽 거리 이렇게 거리를 재봐도 제일 길 때가 여기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 1이고 이게 3이 나오니까 최대 거리가 4가 나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가 5가 되게 만들라고 했으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여기 나온 이 원을 약간 위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죠. A가 양수라 생각해서 이쪽 위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겨내면 이쪽 위로 올라가겠죠? 이만까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에서 여기 나오는 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최대가 5가 되게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내고 나서 이만큼 어차피 반절음이 3이었고 5 되면 되니까 이만큼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는 순간이니까 빨간색 깔까요? 이 자리가 어차피 1이었고 이쪽이 얼마나 하면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해서 이만큼 나야 되니까 루트 3. 그래서 첫 번째 A 값을 하면 루트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모든 A 값들이 곱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3은 밑에 답이 없어요. 그럼 위쪽으로 올리지 말고 이제 밑에 쪽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내려낸다고 했을 경우에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원 자체가 원의 일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전히 이 점이죠. 맞죠? 이쪽 점에서 여기는 이까지 거리를 한 거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때가 당연히 지금 현재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럼 얘가 5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림상을 봤을 경우에 이 자리가 1이고 이만큼이 3이 되니까 이쪽 대비 얼마 되냐 하면 이게 3이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게 4고 3 되고 5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밑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때 A 값은 빼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빼기 3일 때 하고 루트 3일 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곱하시면 빼기 3 루트 3 해서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지금 제가 방금 푼 건 뭐야 하면 OP 벡터의 변이만큼 이동을 시킨 겁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누구를? 4분원이죠. 4분원을 옮겨가지고 해석을 한 개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가 5가 되고 이 거리 지금 5가 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5짜리는 원이 쑥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5짜리 원이 이렇게 쑥 그려져 가지고 여기도 이거 조금 짧긴 짧은데 5짜리는 원이 이 점에서 봤을 경우에 반지름이 5짜리 원이 쭉 그려지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고 요 순간과 요 순간에 뭐 언제 최대가 5가 된다라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좀 당황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보다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한 개인데 자, 둘 다 움직이니까 변이를 본 거죠. OP라는 놈의 만큼 변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변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동 거리는 움직인 양이잖아요.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X축으로 1에다가 Y축으로 A만큼 움직이면서 실제로 관찰해서 푼 것 중에 하나죠. 아마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썼을 거라 생각되고 자, 두 번째 단 가볼게요. 2번.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이때 OP 벡터에다가 자, 플러스만 하면 OQ 벡터. 제가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조금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시킬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을 이래서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OP 벡터. 자, 플러스 OQ 벡터라고 쓰시고 자, 두 번째는 OP 벡터로 쓰고 난 다음에 더하기에다가 마이너스 이래 쓸게요. 빼기에다가 빼기 OQ 벡터.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죠. 과연 저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자, 어차피 지금 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OP라는 건 마이너스 OP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OQ는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얘가 어차피 요 직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직선이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치한 거죠. 마이너스 OP 정도니까. 마이너스 OP니까 원점 대치니까 이쯤에 잡아놓고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잡아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누구냐 하면 마이너스 OP입니다. 아, 이래 된 겁니다. 이쪽에다 내가 P를 잡아내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P가 된 거예요. 그러면 OQ에서 마이너스 OP까지 거리죠. 여기 빼기니까. 맞죠? 거리입니다. 요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아, 여기에서 움직이는 놈들 중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가 될 때 이때가 5가 되거나 이쪽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내가지고 이때가 5가 되거나 아, 이게 어차피 3 되니까 이만큼 2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 또는 요 밑에 나오는 것만 봤을 경우에 얘는 마이너스 5Q라고 적혀 있잖아요. 마이너스 5Q니까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쪽으로 밑으로 원점 대칭을 시켜가지고 빼기 3 잡으시고 이쪽에다 빼기 3 잡아놓고 1에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 P가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 또는 이 상황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 이렇게 잡아놓고 푸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변형은 그렇게 막 쉬운 편은 아닌 거죠. 하지만 지금 맞춤 방송 강의를 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익히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여기다가 또 살짝 다 갖다 붙이자면 이렇게 만들어 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어차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봤을 경우에 여기 위에 이제 P들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OP 벡터죠. 여기 누구 되냐 하면 OQ 벡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OP 더하기 OQ라고 적힌 건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됩니다. 벡터의 평이동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더 쓸게요. 평이동처럼. 벡터의 평이동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벡터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빨간색 갈게요. 얘랑 이걸 이쪽으로 옮겨요. 똑같이. 같은 방향의 같은 길이로. 그러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라는 놈 자체가 얘가 일로 옮겨진 거니까 이 빨간색 벡터에다 흰 벡터를 더한 거니까 요 길이를 찾는 거는 사실은 같은 문제죠. 끝내는 같은 이야기죠. 아, 원점에 뭐 한 거예요? 대칭한 느낌인 거니까. 아, 그래서 이쪽 선 위에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여기 있는 이런 점들 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5가 되는 순간을 체크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빨리 하는데 마음이 많이 급해서 그래요. 자, 그건 안 되면 세 번째. 뭐 한 문제가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오는데 이 기백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시도하냐에 따라 가지고 풀이가 좀 달라지고 있고 학생들마다 처음에 시작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데 할 만한 것들을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애매하다 했던 거 하죠. OQ 벡터. 약간 애매하다 했던 거. 나누기 2. 다시 곱하기 2. 자, 어차피 나누기 2에서 내분점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중에 한 개인데
자, 그림이 어떻게 생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쪽이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P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Q가 있는 상황이고, 자, P를 요쯤에 있다고만 칠게요. 여기 P가 있다고 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쪽에 Q들이 있다고 치시면 P하고 Q 사이에 중점을 잡죠. 다음에 이 점도 중점을 잡을게요. 자, 어차피 이러한 도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점 P를 여기다 고정시키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여기 나오는 요 4분의 1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촬영하실 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중학교 때 단어를 보자면 이 점 P가 뭐 하면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닮음의 중심. 그래서 반으로 줄여내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얘를 반으로 줄여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점 좌표는 이쪽으로 옮겨갈 거고 얘도 반으로 줄 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쑥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내시면 여기도 반틈이 될 거고, 이렇게 잡아내더라도 어차피 여기도 어차피 반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부분은 요만큼이 만들어질 거고 순간 2분의 3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원점이 있었는데 이 점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 라인을 타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A 값이 양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A가 음수가 되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돼가지고, 자, 초록색 가지고 갈게요. 최대가 되는 순간과 다시 최대가 되는 순간, 최대가 되는 순간, 저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물론 주의할 점 중에 한 개는 최대가 5가 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5 되려 그러면 이게 순간 2분의 5가 돼줘야 되니까 요런 데 길이가 2분의 3, 그럴 때 요런 길이가 1 된다는 거, 요런 건 조심하시고, 이 자리가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 요런 걸 조심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3번까지 했는데 4번은 이제 여전히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시는 좌표를 이용한 방법인데 되기는 됩니다. 되긴 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길고 마지막 해결하기가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실 기백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보통 좌표를 선택하는데, 좌표를 선택했는데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묘한 경우가 생겼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도형적인 해석을 해서 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어떤 변이, 그 1,a만큼 이동시키는 그 자체의 풀이를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실 것 같고, 또는 안 그러면 이렇게 원점 대칭을 시켜가지고 좀 더 눈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푸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 제가 이 뒤쪽에 문제를 뭐 실어 놓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저도 봐야 되는 관계로. 자, 그 다음 걸 한번 가보죠. 자, 그 다음은 19번 문제네요. 정답률이 70.7%짜리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19번 정도의 중복조합 문제에 식도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정답률이 어떻게 높을 수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의 풀이를 봤는데 나열을 해가지고 규칙을 빨리 찾아가지고 답을 내는 친구들이 꽤 많더군요. 사실 나열을 하는 과정 내에 규칙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와서 실제로 식을 해석해서 풀이내는 풀이 시간이나 또는 규칙을 찾아가지고 답을 내는 시간이나 평소에 규칙 찾는 연습이 좀 잘 돼 있더라면 제가 볼 때는 비등비등하다. 거의 똑같아. 그래서 나열해서 푼 친구들 대단히 멋있다라는 얘기 먼저 하고 싶고, 나열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열을 했다고 해서 전혀 우월할 필요 없어요. 우월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수능치러 갔을 때 경우일수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나열하시면 되고, 주사위를 2번 든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36개 저는 다 써버리겠습니다. 차례 안 되면. 그중에 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풀었다 해가지고 뭐 나중에 시험지 걷어가가지고 보고 뭐 1 풀어서 가면 마이너스 1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맞추면 되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일단 보는 순간 의미하는 정수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 중에 한 개고, 그들의 이 한 개씩 커지는 의미죠. n 플러스 n인데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힌 것 중에 한 개고, x4가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적힌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럼 일단 식 자체를 보자면 x4 자체는 뭐 일단 저희 n 1, 2, 3개 집어넣어 볼까요? n에다가 1 넣으면 됩니까? n 넣으면 x2 빼기 얼마 x1 하시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x3에다 얼마 하면 x2 빼시니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4에다 빼기 얼마 하면 x3 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약간 스타일이 독특하게 생겼네요.
자, 그럼 써보는 거죠. x4라는 놈 자체는 더 커나갔습니다. x3 플러스 2보다 커나갔다. 이쪽 식에서 온 거예요. 근데 x3이라는 놈 자체는 누구보다 x2 플러스 2보다 더 커나갔으니까 4보다 커나갔다고 쓰시면 되고, x2라는 놈 자체는 x1 더하기 2보다 커나갔으니까 플러스 u 이렇게 쓰면 일단 식이 하나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쪽 부분을 봤을 경우에 12보다 작거나 같다로 적힌 것 중에 한 개고, 지금 봤을 경우에 이렇게 잡힌 것 중에 한개인데, 이 x1이라는 놈 자체가 0보다 크나 같을 거니까 이 숫자 자체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나 같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가 있죠. 그 순간 여기 들어가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는 6보다 크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10하고 11하고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 H, 4 이렇게 쓰시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그냥 식 자체를 보고 변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열을 그냥 식 나온 대로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쭉 쓰고 난 다음에 중복 작업을 쓰시는 것 중에 한 개인데 가장 빠른 풀이긴 합니다. 맞죠? 하지만 이걸 못 풀었다 해가지고 전혀 우울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운 좋게 빨리 찾은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4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4개 일단은 빼겠습니다. 이 4개를 빼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제 0부터 얼마 하면 12까지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차피 13 13개예요. 숫자가 13개가 있는데 일단 4개를 빼고 나서 이 자리를 A에 1, 이 자리에 A에 2, 이 자리에 A3, 이 자리에 A4, 이 자리에 A5 쓰고 난 다음에 A에 1 플러스 A에 2 플러스만 하면 A에 3 플러스 A에 4 플러스 A에 5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4개가 빠지니까 9라고 쓰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x1, x2 얘가 얘들 사이에는 최소한 이게 얘보다 2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a2라는 놈 자체는 1보다 크나 같으면 되고, 얘도 1보다 크나 같으면 되고, 얘도 1보다 크나 같으면 되죠. 그럼 이걸 쓰면 돼. 이 자리가 때리시고 때려내보니까 빼기 얼마 하면 3 될 것이고 얘가 얼마 하면 6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만족해서 6 되는 거 찾으시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5H6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열을 제외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풀이라는 것은 또다시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x2에다가 빼기 x1 한 것이 하면 2보다 커 나갔고, x3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x2 한 것이 얼마 하면 2보다 커 나갔고, x4에다가 x 얼마 하면 3 한 것이 2보다 커 나갔다고 적힌 것 중에 한 개인데, 얘랑 더해버리면 이 세 개의 식을 더하면 너무 이쁘게 바뀌어요. 얘를 내가 A에 1이라 주시고, 얘를 A에 2라 주시고, 얘를 A에 3라 주신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에 4 하시게 되면 X4 빼기 얼마 하면 X1으로 바뀝니다. 틀린 식은 아닌 거죠. 자, 더하면서 빠질 거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A에 1 플러스 A에 2 플러스 막 하면 A에 4, A3이죠 이거 3. A에 3 플러스 막 하면 X1 한 것은 X4가 되고, 얘는 뭐보다?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온 중에 한 개죠. 자,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얘들이 뭐보다 커야 되냐 하면,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얘들은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표시하죠. 얘가 2보다 커나 같고 얘가 2보다 커나 같고 얘가 2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A1 다시 플러스 A2 얼마 하면 다시 여기다가 A3 다시 얼마 하면 X1 여기다가 2를 뺄게요. 2 다 빼주니까 X4 빼기 6 하고 난 다음에 얘가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끝내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야기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야기니까 A의 1에다가 다시 플러스 A2 다시에다가 A3 다시 플러스 X1 쓰시고 난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세모를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6이라고 쓰시면 되죠. 얘는 그냥 무형입니다. 무형이지만 얘가 0 되면 6이고 얘가 1 되면 이게 5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5H 얼마 하면 6 이렇게 쓰셔도 사실은 답이 나오죠.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3개 정도 풀이를 한 건데 마지막 네 번째 풀은 당연히 나열인데 이 나열 또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풀은 걸 많이 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죠. 실제로 수능 치러 갔을 때 우리가 헤아렸을 때 조금 귀찮게 헤아리는 문제는 그 개수가 많지 않을 거니까 많아봐야 하나 내지 2개 정도니까 나열은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죠.
하지만 이걸 쓰지 않는다면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 정도 중에서 아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우의 수 문제들이 조금 귀찮게 나와 있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죠. 자, 20번이 아니고 21번이 나왔네요. 20번 좀 단순해서 21번 바로 온 것 같은데, 사실 보통 21번을 풀 때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야, 이거 만만치 않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21번은 함수도 그랬고,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조금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내가 풀려고 좀 시도를 했더라면 무조건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함수 fx, x분의 lx 너무 잘하는 함수입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교기가 t인 직선이 y꼴 fx에 접할 때 접점 x좌표를 gt라고 하죠. 접점 x좌표를 gt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y꼴 fx에 접할 때 접점 x좌표를 gt라고 하자. 자, 저까지만 제가 문제를 읽고 이 역함수 삘이다 하는 건 사실 좀 느낌이 왔었어요. 이때 원점에서 곡선 y꼴 fx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미분 가능 함수 gt에 대해서 a 곱하기 g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일단 함수 fx는 fx를 그리는 과정은 좀 생략하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 자리가 어차피 2가 될 것이고 이쪽에 하면 1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t인 겁니다. 양의 실수 t니까 음수 안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게 t가 되겠다. 이게 t가 될 때 접점의 좌표를 뭐라 주자? gt 이렇게 준 것 중에 한 개죠. 그 순간 f''을 얼마 하면 gt의 값이 얼마 나오냐 하면 t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f'x라는 놈 자체는 이쪽에서는 뭐 양수를 가지고 음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의 증감과 상관없이 문제만 푼다고 봤을 경우에 f'가 gt에 t 나왔으니까 이거 뭐 이 gt가 f'의 어떤 약간 역함수 삘이 나는 거라고 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에서 곡선이 끈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라는 것 중에 한 개, 미분 가능 함수 gt에서 a에다가 g'a를 구하라 했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원점에서 이제 접선을 쭉 이렇게 되는데, 원점에서 접선을 쭉 꺼졌을 때 이 점이 필요한 것 중에 한 개죠. 저 점 같은 경우에는 세모분의, 제가 세모라 잡을게요. 세모분의 얼마 하면 세모에다 얼마 하면 ln 얼마 하면 세모. 그래서 저거 실제로 미분하시면 f'x, 이건 제가 보고 쓸게요. 이거 미분하시니까 x의 제곱에 1 빼기 ln 얼마 하면 x니까 이 자리가 세모 제곱이죠. 세모 제곱에다가 1 빼기 ln 얼마 하면 세모가 나와서, 세모 값은 실제로 나오는 값이 보니까 2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한 개. 그럼 2의 2분의 1가 실제로 대입하시면 f''이 얼마 하면 2의 2분의 1 집어넣으시니까 이게 2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식 자체가 주는 것이 f' 요거 지금 요거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간에 a라는 놈 자체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금방 찾으실 거고,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것이 g'a가 필요한 건데 요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죠. 얘를 미분하셔야 되니까 양쪽에 바로 미분하셔가지고 f2'이 얼마 하면 gt 다시 g't 다시 t.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대로 역함수처럼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g't 자체를 f2'에다가 gt 이거 1입니다. 분할만 1 이렇게 바로 쓰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뭐 역함수가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지금까지 그걸 따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존재하겠죠. 그냥 저래 냈겠죠. 합성해서 치리게 만들어놨는데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 이거 찾으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고, 이때 그러면 우리가 찾은 것은 g'에다 얼마 넣어야 되냐 하니까 2죠.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f 얼마 하면 2' 얼마 하면 g에다가 2분의 1 다시 분의 얼마 하면 1 이래 된 것 중에 한 개죠. 근데 g 2분의 1이었죠. f'의 2에다가 2분의 1 주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f 얼마 하면 2' 얼마 하면 2의 2분의 1 분의 1이고, 실제로 f2'x 딱 간만에 되게 빨리 쓰네요. 이거 미분하니까 x의 3승 다시 빼기 3에다가 플러스 2ln 얼마 하면 x가 나오고, 실제로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서 이 결과에다가 a 값을 곱하시게 되면 답은 얼마 하니까 빼기 4분의 루트입니다. 자,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닐 정도로 역대급 21번 중에 가장 쉬웠다고 보는 것 중에 한 개고, 이 문제는 사실 풀기 시작하면 앞쪽에 아까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 식만 썼더라면 그리고 A값을 구한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A값 구한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원점에서 접선을 어차피 찾은 거니까. 이까지 찾고 난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미분돼 있으니 양쪽의 미분을 무조건 하실 거거든요. 학생 미분은 적분보다는 좀 편리하니까 무조건 미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역함수 미분법처럼 생각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역함수의 존재성을 따지고 자시고 할 시간은 없다. 그냥 되겠지라고 해서 쭉 내려쳐서도 상관없죠. 조금 아까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21번을 이 정도 급으로 내겠다는 하나의 뉘앙스를 준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9월 평가원을 쳐보고 나면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간 얘기를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괜찮은가? 31분. 하나 정도 더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21번 끝나고 난 다음에 27번입니다.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고 6월 평가원 강의 27번 29.8%인데 말도 빨리 한 상태인데 오늘 또 배속으로 또 나가게 생겼네요. 주어 숫자가 11, 22, 33이 적혀있고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 후에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고 할 때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각각 만들었을 경우에 M이 N보다 더 클 확률을 찾아라는 거 하는 게고, 일단은 주머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체크할 것 중에 한 개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주머니 안에 1, 1, 3, 3, 2가 나와 있는데 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얘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다 6개니까 얘를 뽑아서 뺄 때마다 6분의 1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 알사이 중에 한 개가 똑같은 일이지만 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러면 근원 사건이 계세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근원 사건,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들을 봤을 때 얘도 하나의 사건, 얘도 사건, 얘도 사건, 얘도 사건, 얘도 사건, 다 사건인 겁니다. 그럼 이 1과 이 1은 서로 뭐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은 6패 이게 문제를 풀면서 서로 같은 걸로 해서 답을 낸 친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진다면 사실 다르게 보는 게 맞죠. 안 그러면 확률이 6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6분의 1을 쓸 때는 6개 중에 한 개를 쓰겠다는 것 중에 한 개니까.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뽑아서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주머니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을 때는 다른 걸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계산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같게 해서 답을 냈는데요. 예, 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라고 하시면 이 자리가 A가 되고 1A, 1B, 3이게 2A다가 2B, 다시 3에 연막하면 3B. 서로 다르다라고 놓고 계산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시작이 M하고 N 사이의 관계인데, 자, 일단 내가 표를 하나 쭉 그려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자리가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된 거 맞죠?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이래 된 것 중에 한 개인데 M이 N보다 더 큰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조금 관찰보다는 좀 빨리 좀 캐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세 가지 용어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되는 확률을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이 확률을 빼고 난 다음에 2분의 1을 하는 걸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찾아버리면 좀 힘든 것 중에 한 개인데, 좋다. 그러면 이거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이 서로 같다. M과 N이 서로 같은 확률을 찾을 건데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다. 첫 번째 1번. 확률로 문제를 풀 거냐. 확률 문제니까.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지금 차량 기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약간 초탈한 듯한 느낌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확률로 문제를 풀겠다. 확률로 문제를 풀라 그러시면, 자, 사실 이 확률 풀이는 편리하기는 하나 평대 연습이 되어 있지 않더라면 풀이 자체가 되게 괴리감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개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시면 누구 올 수 있냐 하면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오면 돼요. 하나 와가지고 1이 왔다고 칩시다. 1이 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해야 하면 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옵니다. 곱하기입니다.
아, 얘가 1이 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얘도 어차피 1을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자리도 누가 올 수는 없으니까 세모 자리는 4개 중에 4개가 다 오면 돼요. 그럼 이 자리는 어차피 누가 와야 하면 얘가 만약에 2가 왔더라면 이쪽에 또다시 누가 와야 돼? 2가 와야 되니까 3분의 얼마 하면 1이 됩니다. 자, 나머지 숫자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이게 서로 같은 거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 결과가 15분의 얼마 하면 1이 될 것이고 1 빼기 15분의 1을 하면 서로 같은 확률을 빼주게 되니까 15분의 얼마 하면 14. 아, 안타깝게도 15분의 14까지 찾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29를 썼던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찾는 것은 15분의 얼마 하면 14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하셔가지고 15분의 얼마 하면 7.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가장 빠른 풀입니다. 가장 빠른 풀이에요. 하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가장 빠른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조금 운이 좋은 거고 빨리 캐치한 것 중에 한 개죠. 경우의수를 푼다고 치시면 일단 6팩입니다. 제가 다 다르다고 했죠. 제가 밑에다가 2팩, 2팩, 2팩 안 붙였습니다. 서로 다 다른 겁니다. 뽑아서 놔야 됐습니다. 그렇으면 이때 여기 나오는 숫자 3개랑 여기 나오는 숫자 3개가 똑같으니까 같은 케이스 아무거나 1, 2, 3을 쓰고 1, 2, 3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1과 1은 자리 바뀌죠. 서로 다른 게 두 가지. 여기 어차피 두 가지. 얘 3A, 3B, 3B, 3A에서 두 가지. 근데 1, 2, 3이 줄 서야 되니까 3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15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한 2분 더 찍어도 됩니까? 36분이 됩니다. 지금 더 이상은 진행시키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 요 뒷부분에 풀이가 하기 더 힘든데, 다음 시간에 살짝 언급하고 데이크 풀도록 할게요.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 5개 이상 풀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오늘 하루 만에 끝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M과 N이 서로 같은 경우를 먼저 찾았는데, 큰 경우를 찾아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감은 느낄 필요가 없는 거고, 확률 풀이를 했다 해가지고 저게 좋은 거다. 아닙니다. 평소 때 확률 풀이를 연습을 해야지만 이 좋은 풀이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경우의 수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숨차게 거의 미치듯이 얘기했는데, 아침에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6평 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직도 머릿속에 6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6평은 이제는 싹 접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내가 늦게 넣었던 감정들이나 내가 했던 실수들이나 내가 뭘 좀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남은 한 150일 정도의 수능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보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다 설밖에 하지 않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